니네 집이자 니가 내. 저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 대리석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전세금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땐 땡전 한 푼 없다며 펄펄 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을 몰래 훔쳐 피 같은 내 적금 5천만 원을 빼돌려 시모집을 샀더군요. 심지어 뻔뻔하게 이 집의 대출 이자까지 제 월급 통장에서 빼가려 했습니다.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라며 윽박지르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던진 노란 서류 봉투 안에 이혼장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제사범으로 감방에 쳐넣을 완벽한 올가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남의 피눈물로 지어 올린 그들의 화려한 성이 산산조각 나는 통쾌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어머니 아파트 대출 이자를 왜 내 통장에서 빼가? 당장 당신이 내. 난 단돈 10원도 못 내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제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 대리석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펄럭이며 날아간 종이들이 시어머니가 아끼는 비싼 찻잔 세트 옆에 어지럽게 흩어졌죠. 맞은편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성민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앞에서 어디서 행패야? 당장 이거 안 치워? 성민이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성민의 두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행패? 누가 할 소리를 해? 남의 마누라 적금 통장 몰래 깨서 이 집 잔금 치른 당신이 제정신이야? 며느리 돈 훔쳐다 집 사고 뻔뻔하게 입 싹 닦은 당신 어머니가 제정신이냐고. 제 입에서 나온 날 선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도둑년이라고 했냐?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생난리를 쳐?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 명예 못 죽지. 시어머니가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시어머니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제 돈이에요. 그 돈 훔쳐서 어머니 명의로 집 샀으면 미안한 줄 아셔야죠. 어떻게 집 대출 이자까지 제 월급 통장에서 다달이 빼가려고 자동이체를 걸어놔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가 호구냐고요. 뭐가 어째? 이 독한 년.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어? 내 돈이 내 아들 돈이고 내 아들 돈이 내 돈이지. 다 내 아들 기 살려주려고 한 짓인데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이요? 제 돈 빼먹을 때만 가족이죠. 우리 친정 부모님 집 전세금 모자라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당신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가 아시기나 해요? 10원 한 장 못 도와준다고 모른 척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자 성민이 당황한 얼굴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강지연. 너 진짜 말 다 했어? 다 끝난 옛날 얘기를 우리 엄마 앞에서 왜 꺼내?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 당장 이 이혼 서류 안 치워? 성민이 이혼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팍팍 찢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눈앞에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죠. 저는 산산조각이 난 종이들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찢어봐. 100장이고 1000장이고 다시 뽑아서 가져다 줄 테니까. 어머니 집 대출 이자 낼 돈 없으면 당장 이 집 팔든지 경매에 넘기든지 마음대로 해. 난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제가 뒤를 돌아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야, 강지연. 너 지금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진짜 끝인 줄 알아. 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짓 하지 마. 성민이 다급하게 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려 앉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영원히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제 등에 이렇게 잔인하게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5년 전 제가 성민을 처음 만났던 그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셨지만 늘 빚에 쪼들리며 팍팍하게 사셨죠.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바스락거리는 영수증을 모아가며 가계부를 썼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이 제 유일한 안도감이었죠.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회계팀에 영업직이던 성민이 입사하면서 우리는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성민은 영업사원 특유의 서글서글함과 호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성민이 제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허름한 국밥집에서 저는 제 양말 발가락 부분에 난 작은 구멍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발을 감추려고 하자 성민이 제 앞에 따뜻한 국밥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구멍난 양말 신을 정도로 참 독하게 열심히 살았네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어깨에 좀 기대서 편하게 쉬어요. 성민이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민 씨는 나 안 비웃네요? 남들은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안 사 먹는다고 나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종이라고 뒤에서 흉보던데. 제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독한 게 아니라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씨가 고운 거죠. 지연 씨, 나 한번 믿어볼래요? 나는 한번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놈입니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지연 씨 평생 돈 고생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성민이 가슴을 팡팡 치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그 호탕한 목소리와 견고해 보이는 책임감에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제게 성민은 거대한 방어막 같았죠. 저는 비로소 내 편이 생겼다는 맹목적인 안도감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성민의 집은 가난했고 결혼 자금도 한 푼 없었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성실하게 모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좀 뻔하잖니? 집 얻어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네가 모은 돈으로 알아서 방 구해서 시작해라. 그래도 우리 성민이가 인물 좋고 똑똑하니까 며느리인 네가 불만 갖지 말고 남편 내조나 죽어라 잘하면서 살아라. 알겠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성민 씨 하나만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돈도 벌고 집안 살림도 더 알뜰하게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빌라의 전세금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아오신 부모님은 제게 말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끙끙 앓으셨죠. 제가 우연히 통화 중에 친정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듣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성민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집 전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대. 당장 이사 갈 곳도 없어서 엄마 아빠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셨어. 우리 통장에 모아둔 적금 있잖아. 거기서 1,000만 원만 빼서 친정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제가 성민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얼굴에서 다정하던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뭐, 1,000만 원? 지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도 지금 숨만 쉬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처가를 도와줘? 장인 장모님, 늙은이들 두 분이 방 한 칸 못 구하시겠어?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안 돼. 성민이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내 가족은 당신이 굶어 죽어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 이제 우리 부모님도 당신 가족 아니야? 전 재산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1,000만 원만 빌려드리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해.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내가 우리 엄마 모시기도 바빠 죽겠는데 처가 식구들 밥줄까지 신경 써야 해. 난 10원 한 장 없어. 돈 얘기할 거면 당장 그 입 다물어. 성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처녀 시절 모아둔 비상금을 탈탈 털어 친정을 도왔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남편 몰래 한 달에 조금씩 여유 자금을 빼서 나만의 비밀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그 통장의 숫자를 보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적금이 5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을 때 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습관처럼 은행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좌 조회를 하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적금 계좌의 해지됨이라는 글자와 함께 잔고가 영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숨통을 꽉 쥐고 비트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이체된 곳은 바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낯선 계좌였습니다. 제 유일한 안전장치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제 통장 내역이 눈앞에 아른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경쾌하게 눌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거실에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불을 켰습니다. 깜짝이야. 불도 안 켜고 거기서 청승맞게 뭐해? 밥은 먹었어? 성민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민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말해. 제가 핏발선 눈으로 성민을 쏘아보며 이빨을 꽉 깨물고 물었습니다. 성민이 잠시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제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아, 그거 엄마 새 아파트 분양 잔금 치르는데 보탰어. 별거 아니야. 성민이 옷장 문을 열고 겉옷을 걸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미쳤어? 내 핸드폰 패턴을 몰래 풀고 공인인증서를 훔쳐? 제가 악을 쓰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각티슈를 성민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각티슈가 성민의 어깨를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씨, 진짜 미쳤나? 말로 해, 말로. 성민이 바닥에 떨어진 각티슈를 발로 걷어차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의 폰 훔쳐서 통장 턴 새끼가 말로 하라고? 당장 내 돈 통장에 다시 돌려놔. 제가 성민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 집 되는 건데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성민이 제 양팔을 강하게 옥죄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가족? 우리 집 전세금 오를 때는 남남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야? 도둑놈아,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성민의 억센 팔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거 가지고 무슨 경찰이야. 너 진짜 돈에 미친 유난 좀 떨지 마. 성민이 저를 소파 위로 왈칵 밀쳐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성민의 뻔뻔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인간의 뼛속 깊은 이기심과 기만행위에 지독한 구역질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님, 성민이가 제 비밀 적금 훔쳐서 어머님 집 잔금 치른 거 아세요? 제가 인사도 생략한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돈이 내 돈이지. 넌 유세 떨고 앉았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지고 당당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제 돈이 왜 어머님 돈이에요? 당장 돌려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제가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다 너희들 나중에 잘 살라고 집 사놓은 건데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넌 어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니?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거리는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저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잘 듣는 현금 인출기 하나를 집에 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의 태도에 치가 떨렸죠.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민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푹푹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놔라. 넌 회계니까 돈 계산 잘하잖아. 성민이 물컵을 집어들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 돈 5천만 원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대출 이자까지 내라고? 제가 밥그릇을 멀리 밀어내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월급 뻔히 알잖아. 엄마는 이자 낼 돈 없고 네가 관리하는 게 속 편해.
어차피 우리 재산 될 건데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해. 성민이 이빨에 낀 고기를 혀로 빼내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꿈깨. 단 한 푼도 못 내니까 네가 대출받은 거 네가 알아서 갚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야, 부부가 같이 갚아나가는 거지. 너 혼자 배불리 살겠다고?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이기적이다. 성민이 의자를 거칠게 뒤로 빼며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설거지통에 먹던 그릇을 와장창 집어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성민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성민에게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던 생활비 이체도 전부 끊어버렸죠.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네가 이자 안 내서 오늘 은행에서 연체 문자 날아왔잖아. 당장 돈 내놔. 성민이 거실을 서성이며 맹수처럼 매일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니까 네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제가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성민이 발로 문을 쾅쾅 걷어차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죠.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은 내 인생에 처음 본다. 가족을 위해 그깟 희생 하나 못해? 네가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거야. 성민이 제 아킬레스건을 찌르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를 폭탄처럼 쏟아냈죠. 며느리가 싹수 없이 시댁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대출금 연체돼서 집 넘어가면 다 내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라. 넌 천벌 받을 거다. 저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지 가족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을 못하는 나쁜 여자인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늪에 빠지고 말았죠.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의 노란 불빛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구토가 쏠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웠습니다. 성민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불 꺼진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 중에 제가 마음 편히 기대어 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아, 제가 빈 소주잔을 거실벽을 향해 내동댕이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날카롭게 튀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고립감과 뼈를 깎는 배신감이 온몸을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억울하게 빼앗긴 내 5천만 원보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포기했던 나의 20대 청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밤이 새도록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현실 속에서 저는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한 저는 탕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믹스 커피를 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커피 가루가 하얀 타일 바닥에 흩어졌죠. 종이컵을 든 채 탕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커피 가루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가슴이 턱턱 막혀왔죠. 도저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대리님, 거기서 뭐 하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저희 회사 거래처 법무사인 강 대표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눈가를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강 대표님 오셨네요. 괜찮아요.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제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안색은 감출 수 없었죠. 강 대표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종이컵을 빼앗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리님,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꼼꼼하게 일 잘하시던 분이 실수도 잦아지고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강 대표님이 낮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저 남편이 제 돈을 훔쳐갔어요. 시어머니 집 사주려고 제 적금 5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제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제 수치스러운 현실을 남에게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죠. 강 대표님은 조용히 탕비실 문을 닫고 저를 의자에 앉힌 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제가 엉엉 울며 남편이 제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일과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라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성민의 행태를 말할 때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금융범죄고 횡령입니다. 대리님 잘못이 아니에요. 강 대표님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동아줄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아내인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책했던 시간들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뻔뻔하게 부부 돈 쓴 거라며 큰 소리치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며 애원하듯 강 대표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우선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적금 해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강 대표님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명심하세요. 대리님은 피해자입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의 서류나 금융 기록을 전부 뒤져보세요. 증거부터 확보해야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 대표님의 눈빛을 보며 슬픔과 억울함이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로 변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자마자 성민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성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 덥다 더워. 넌 아직도 안 자고 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성민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성민이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며 골아떨어질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짐승 앓는 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성민을 확인한 저는 까치발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앱을 켜고 책상 서랍부터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투명 파일에 철해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 첫 장을 넘긴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성민 명의로 된 수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날짜는 제 적금이 털리기 딱 한 달 전이었죠. 다음 장을 넘기자 낯익은 이름표가 붙은 주식계좌 거래 내역서가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시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내역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성민이 몰래 대출받은 돈이 시동생의 깡통 주식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시동생이 주식으로 말아먹은 돈을 성민이 대출로 돌려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 미친놈들. 내 적금 5천만 원도 모자라서 내 앞으로 나올 전세 보증금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부르짖던 책임지는 가족은 오직 성민의 어머니와 동생뿐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해 뜯어먹을 사냥감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 사본을 들고 쏜살같이 강 대표님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에 준하는 기만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면 대리님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리하다고요? 제 돈을 훔쳐간 도둑놈들인데 제가 왜 불리해요? 제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대리님이 친정에 보탠 전세금도 부부 재산 횡령이라며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약점을 잡고 나오는 거죠. 변호사의 경고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제 돈 다 뺏기고 이혼당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 무슨 수라도 써주세요. 제가 두 손을 모아쥐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숨기세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굴복한 척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강렬한 오기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 돌려받을 거야. 니들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두고 봐. 저는 차갑게 식은 심장을 부여잡고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성민이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와 소파에 늘어졌습니다. 밥 줘. 어제 술 마셨더니 속 쓰리다. 성민이 리모컨으로 TV를 켜며 명령하듯 툭 던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도마에 칼질을 하다 말고 성민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민아, 이자 내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성민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며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가족끼리 피곤하게 왜 그래. 내가 잘 갚을 테니까 잔말 말고 자동이체 걸어놔. 성민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이 방심한 틈을 타 저는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성민의 핸드폰을 PC 카톡으로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시댁 단톡방의 알림을 누르자 모욕적인 대화 내역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강지연이가 드디어 꼬리 내렸어. 이자 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어휴, 우리 성민이가 기팍 죽여놨구나. 그녀는 원래 말 잘 듣는 우리 집 ATM기야. 꽉 쥐고 살아라. 형수님이 내 주식빚도 갚아주는 거 확실하지?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보낸 카톡을 읽으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마우스를 클릭해 그 모든 대화 내역을 PDF로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가 전신을 휘감았죠. 니들 입방정이 니들 무덤을 파는구나. 동시에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에 남은 전세 보증금과 자산들을 합법적으로 안전한 통장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다가올 반격의 날을 조용히 칼을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시동생이 영끌에서 샀던 주식 종목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TV를 보던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꼴 좋다, 꼴 좋아. 니들 이제 다 끝났어. 제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바닥을 뒹굴며 폭소했습니다. 제 배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는 소리가 벽을 타고 메아리 쳤죠. 돈줄이 마르자 시어머니는 초조해하며 이자 내놓으라며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발악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악다구니를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앙칼진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보안 요원들이 쩔쩔매고 있었죠. 아니, 이 회사는 직원이 시어미 전화도 안 받고 싸가지 없이 구는데 월급을 왜 줘요?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서 팔을 휘저으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회사까지 찾아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를 악물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창피? 네가 내 집 대출 이자 안 내서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게 생겼는데 내가 창피하게 생겼어? 당장 돈 내놔. 이 독한 년아.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대출받은 거니까 성민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단 한 푼도 줄 돈 없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의 삿대질하는 손을 탁 쳐내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뭐가 어째? 네가 감히 시어미를 쳐?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미 쳐 죽인다. 시어머니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뻗고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 한 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았죠. 찍어. 네가 시어미 패대기 친 거 다 인터넷에 올려서 니년 회사 못 다니게 만들 테니까. 시어머니가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올리세요. 며느리 적금 5천만 원 훔쳐서 집 산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영상. 누가 욕먹나 보게요. 제가 핸드폰을 든 채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2년 두고 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봐라.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로비 밖으로 쫓기듯 도망쳤습니다. 저는 촬영을 종료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수군거림이 등 뒤에 쏟아졌지만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향한 완벽한 복수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 겸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새 아파트의 집들이가 열리는 주말 저녁이었죠. 성민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넥타이를 고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야, 빨리 준비해. 친척들 다 모이는데 이자 잘 낸다고 내가 입 싹 닦아줄 테니까 웃으면서 비위 좀 맞춰. 성민이 거울 앞에서 머리에 왁스를 바르며 거만하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고쳤습니다. 알았어. 이자 내는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제가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밤새 출력해서 정리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차를 타고 도착한 시어머니의 새 아파트는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있었죠. 이미 도착한 친척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 둘러앉아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얼굴 가득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민이 왔네. 어서 와라, 내 새끼. 시어머니가 성민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집이 참 좋네요.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요즘 대출 이자가 장난 아니라던데 다 지연이가 낸다며? 그러게 말이야. 성민이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어. 복덩이가 따로 없네. 친척들의 칭찬 세례에 성민의 어깨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지연이가 원래 돈 계산 하나는 철저하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다 이자 내고 알뜰하게 살림 잘합니다. 성민이 제 어깨를 확 끌어안으며 역겨운 허세를 부렸습니다. 저는 성민의 팔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음식이 돌고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커다란 과일 접시를 툭 밀어 넣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그만 앉아서 과일 좀 깎아라. 손님들 오셨는데 뭐하니?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턱을 까닥이며 명령했습니다. 저는 과일 칼을 집어드는 대신 조용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끝에 묵직한 서류 봉투가 닿았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거 먼저 받아보세요. 제가 서류 봉투를 꺼내 대리석 식탁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꽂았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가 던진 노란 봉투에 꽂혔죠. 성민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너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이게 뭐야? 돈 봉투라도 돼? 성민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성민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손대지 마. 어머님 생신 선물인데 네가 왜 열어? 제가 시어머니 쪽으로 봉투를 쭉 밀어주며 똑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뜯어보세요. 어머님 집 대출 이자 내드리려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흰 종이 뭉치를 펼쳐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성민의 횡령 증거, 시동생의 주식 빚 내역, 그리고 이 집의 가압류 통지서가 차곡차곡 철해져 있었죠. 이게 다 뭐냐, 이혼 소장? 가압류? 시어머니가 파들파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피 같은 적금 5천만 원 훔쳐서 산지. 니네 집 이자 니가 내. 제가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통쾌하게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기겁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 생일에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성민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개수작은 내 놈이 부렸지. 내 핸드폰 훔쳐서 공인인증서로 적금 깨고 엄마 집 사준 도둑놈아. 시동생 마이너스 대출 갚아주느라
내 보증금까지 털어먹으려고 한버러지 같은 놈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성민이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뭐? 성민이가 지연이 통장을 털어? 아이고 세상에. 친척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태를 파악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사람 잡네. 시어머니가 바닥에 뒹굴며 억지 눈물을 짜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쉬하지 마세요. 그동안 남의 돈으로 왕노릇하느라 즐거우셨죠? 이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쓰러진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성민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지연아. 제발 진정해. 친척들 다 보는데 이러지 마. 내가 다 갚을게, 응? 성민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제가 성민을 밀치고 그 저주받은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나를 옥죄던 족쇄를 끊어냈다는 숨막히는 해방감과 벅찬 희열이 뒤섞인 완벽한 카타르시스였죠. 밤하늘의 별들이 저를 향해 반짝이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당장 짐을 싸서 회사 근처의 낡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죠. 그동안 성민과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통쾌한 사이다를 날렸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법적 공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진흙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업무 중에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대리님, 남편 측에서 답변서와 맞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꽤 독한 사람으로 선임했네요.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맞소송이요? 제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 무슨 염치로 저를 고소해요? 제가 서류 뭉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며 쏘아붙였습니다. 적금 해지가 부부 공동의 합의에 의한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리님이 친정에 보낸 1,000만 원을 부부 재산 횡령이라고 맞고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투자요?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훔쳐서 뺀 돈이 어떻게 합의 투자가 돼요? 그리고 친정 돈은 제가 제 마이너스 통장 파서 드린 건데 왜 지들이 횡령이래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흠칫 놀라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남편 측이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구매 당시 대리님도 동의했다는 가짜 증언을 확보한 모양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니 아파트에 걸어둔 가압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압류가 왜요? 분명히 제 돈이 들어간 집이잖아요.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되물었습니다. 아파트에 이미 시동생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근저당일 확률이 높지만 당장 가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질 위기입니다. 변호사의 절망적인 보고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악랄한 인간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았죠. 그럼 제 돈 5,000만 원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제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남편 주장의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내일 뵙고 대책을 논의하시죠. 변호사가 달래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죠.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회사 정문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연, 이 돈에 미친 독한 년아. 당장 나와. 성민이 양복을 풀어 헤친 채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정 파탄의 주범 강지연은 각성하라는 조잡한 피켓까지 들려 있었죠. 출근하던 동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성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피켓 안 내려?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성민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돈 다 뺏어가려고 환장했지?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네가 몰래 빼돌린 내 돈 토해내기 전엔 절대 못 끝내. 성민이 제게 삿대질을 하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누가 누구 돈을 빼돌려? 남의 폰 훔쳐서 통장 턴 도둑놈이 어디서 행패야? 경비 아저씨,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제가 성민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성민을 제압했지만 성민은 끝까지 발악하며 욕설을 퍼부었죠.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뒤통수에 꽂히는 수군거림은 제 자존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오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제게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아버지가 내 소식 듣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아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며 울먹였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아침에 전화해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갔어. 우리더러 돈 내놓으라고. 어머니의 말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극심한 죄책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엄마 아빠 괜찮으신 거야? 제가 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래도 위기는 넘겼단다. 아이고, 내 새끼 어쩌다 저런 몹쓸 것들을 만나서 이 고생이니.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자책했습니다. 그냥 내 돈 포기하고 끝낼까? 이 괴물들한테서 도망치는 게 먼저 아닐까? 지독한 패배주의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싸움과 저 때문에 쓰러지신 아버지의 모습에 제 멘탈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하실로 떨어졌죠. 그날 밤 텅 빈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방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벽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빼앗긴 5천만 원보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다 참아가며 청춘을 바쳤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죠.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밤이 새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자 가슴 한구석에서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링거 바늘과 성민의 조롱 섞인 웃음이 번갈아 떠오르자 차가운 오기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평생 그들의 착취를 정당화해주는 바보 같은 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니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 좋아. 끝까지 가보자. 누가 지옥에 떨어지는지.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제 멘탈을 다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그 악마들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이나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에 찬물을 끼얹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였던 강 대표님도 동행했죠. 변호사님, 남편이 제출한 부부 공동 합의라는 주장을 깨부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성민 측의 맞소송장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를 입증하려면 그날 대리님과 남편이 함께 있었거나 동의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상대는 가짜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짜 증인이 문제라면 제가 그날 시어머니 아파트 계약 현장에 없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눈을 반짝이며 변호사와 강 대표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알리바이요? 그날이 언제였죠? 적금이 해지된 날짜 말입니다. 강 대표님이 수첩을 펼치며 재빠르게 물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이요. 수요일이었어요. 은행 어플에 찍힌 날짜가 정확히 그날이었으니까요. 제가 핸드폰 캘린더를 넘겨가며 날짜를 짚어주었습니다. 강 대표님과 변호사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요일이라면 대리님 회사 평일 업무 시간이네요. 혹시 그날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까? 강 대표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맞다. 그날 저 회사 지방 공장의 재고 실사 나갔던 날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고 실사요? 확실합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나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법인카드로 점심 결제한 영수증도 있고 회사 차량 배차 기록에 제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하이패스 기록이랑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떼면 완벽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민이 제 폰을 훔쳐 적금을 해지했던 그 시각, 저는 서울이 아닌 한참 떨어진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부부 합의라는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완벽한 알리바이를 찾아낸 순간이었죠. 저는 승리의 예감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법인카드 내역과 통신사 기지국 조회 신청부터 하죠. 이것만으로도 저쪽의 가짜 증언은 위증죄로 엮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펜으로 밑줄을 쫙 긋으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회사 앞에서의 행패에 대해서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앞에서 난동 부린 성민이 고소건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강 대표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회사 로비 CCTV 영상과 대리님이 찍어둔 시어머니 난동 영상도 함께 제출했죠. 강 대표님이 노트북 화면을 띄워 고소장 접수증을 보여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제 남편은 대리님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바로 철창행이죠. 변호사의 말에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발목을 단단히 묶어버렸으니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결정타는 강 대표님의 집요한 추적 끝에 나온 기막힌 횡령 증거였습니다. 대리님, 여기 이 서류 좀 보시죠. 시어머니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대출 내역서입니다. 강 대표님이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시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금액이 터무니없어요. 이거 허위 맞죠? 제가 서류를 훑어보며 미심쩍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짠 사기극입니다. 불법 대출 브로커를 껴서 깡통 주식으로 날린 돈을 아파트 담보로 돌려막은 겁니다. 강 대표님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여기이면 계약서를 보세요. 남편이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준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적금 해지한 돈도 이 브로커 통장을 거쳐 세탁된 후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제가 이면 계약서에 찍힌 성민의 도장과 브로커의 서명을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 내 돈을 세탁까지 해서 집어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거 사기 대출의 금융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부들부들 떨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남편은 단순한 이혼 소송 패소가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뒤 첫 조정 기일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대기실에 들어서자 멀찍이서 성민과 시어머니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뭔가를 속닥거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실실 쪼개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비열한 낯짝을 똑바로 응시하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야, 강지연. 이제 겁먹고 합의하자고 나온 모양인데 꿈 깨라. 내 돈 다 내놓고 빈몸으로 나가. 성민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아베, 그래 합의하자. 위자료 두둑하게 뱉어내고 내 돈 다 돌려줄래? 아니면 사문서 위조랑 사기 대출로 사이좋게 감방 갈래? 제가 가방에서 강 대표님이 찾아준 증거 서류 사본을 꺼내 성민의 얼굴을 향해 확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성민의 변호사가 재빨리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리님. 이건 경찰에 넘어가면 구속사안입니다. 성민의 변호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성민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성민이 바닥에 떨어진 이면 계약서와 지방 출장 기록을 확인하더니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다 가짜야, 조작이라고. 성민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보면 알겠지. 브로커 이름이랑 뒷돈 계좌번호까지 다 넘겨놨어. 가짜 증인 세운 것도 위증죄 추가될 거고. 제가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성민을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살벌한 기세에 기가 질렸는지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지연하네. 내가 잘못했다. 제발 경찰엔 넘기지 마라. 응? 그 호탕하고 당당하던 성민이 갑자기 제 발밑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취소해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내가 앞으로 다 갚을게. 돈 돌려주면 되잖아. 성민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구두코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찌질하고 기괴한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진짜 역겹다 넌.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제가 성민의 손을 발로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문제 역시 시어머니가 대출 이자를 못 내 은행에서 아파트를 진짜 경매로 넘기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역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죠. 결국 성민 측은 겁에 질려 모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훔쳐간 내 적금 원금 5천만 원에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의 법정, 이자까지 싹싹 긁어모아 제 통장에 입금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핸드폰에 입금 8,500만 원이라는 알림이 울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처절하고도 눈부신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이 찍히고 완전히 남남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가을 하늘이 그렇게 높고 파랗게 보인 건 제 인생의 처음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울리던 시어머니의 빚쟁이 같은 전화도, 성민의 뻔뻔한 고성도 모두 과거의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승소 후 받은 돈과 제 남은 자산을 탈탈 털어 온전한 제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비록 예전 아파트처럼 넓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남향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이삿짐을 풀고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단속을 2번, 3번 확인하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내 돈을 노리지 않고 내 허락 없이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되찾은 것 같았죠. 법적 공방을 거치며 독하게 길러진 제 꼼꼼함과 집요함은 회사 업무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장부 정리와 위기 상황에서의 냉철한 대처, 능력을 인정받아 저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거머쥐었습니다. 강 대리는 독종이야. 한번 물면 절대 안 나. 동료들이 반농담 삼아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상처가 단단한 훈장이 되어 저를 지켜주는 무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죠. 반면 제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기생충들의 끝은 지독하고 처참했습니다. 강 대표님과 점심을 먹으며 간간히 들려오는 그들의 근황은 제게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대리님, 시어머니 새 아파트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 대표님이 밥을 먹다 말고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면서요. 이자 감당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깡통 주식으로 날린 빚 돌려막다가 이자 연체돼서 반토막 난 가격에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로 대출금 갚고 나니 땡전 한 푼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강 대표님의 말에 저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들이켠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 돈줄이 끊겼으니 시동생 놈은 어찌 됐대요? 제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야반도주했습니다. 사채업자들 피해서 파산 신청하고 도망 다니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오갈 데 없어서 찜질방 전전하다가 지인 집에 얹혀 산다던데 거기서도 구박 덩어리랍니다. 강 대표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남의 피를 빨아먹던 괴물들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가장 고소한 것은 저를 짓밟고 일어서려 했던 전 남편, 성민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인간은요? 잘난 척하더니 아직 영업 뛰고 있대요.
제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사기 대출 브로커 낀 거 들통나서 해고당했고요. 지금은 일용직 전전하면서 매일 술에 찌들어 산다고 하네요. 꼴 좋네요. 지 입으로 내 가족은 굶어 죽어도 책임진다더니 아주 훌륭한 가장 나셨네. 제가 시원하게 비웃으며 남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낡은 빌라나 허름한 밥집을 지날 때면 그들이 겪고 있을 생지옥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조차 철저한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청춘과 피 같은 돈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려 했던 자들에게 베풀 자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주말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이름으로 된 새 적금 통장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통장 안의 숫자는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오롯이 제 노력만으로 쌓아 올린 정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짠순이에 매력 없는 회색빛 성격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콤플렉스 덩어리였던 제 자신을 성민이라는 거짓된 방어막에 기대어 위안을 삼으려 했었죠. 하지만 지옥 같은 1년을 겪어내고 깨달았습니다. 그 묵묵하고 억척스러운 성실함, 숫자에 대한 집착이 결국 저를 파멸해서 구원한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제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었던 과거의 저는 이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피스텔의 불을 모두 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강지현, 참 잘 견뎠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제가 거울 속의 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목줄에 얽매여 나를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제 상처투성이 훈장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한 호구로 살면서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건 냉정한 이성과 스스로 두 발로 우뚝 서려는 지독한 당당함 뿐입니다. 오늘 밤도 저는 새 적금 통장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입금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주말 점심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내의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퇴원하신 후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하셨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정갈한 음식들을 보며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지연아, 뭐하러 이렇게 비싼 데를 와. 넌 돈도 없으면서. 어머니가 메뉴판을 덮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돈 많아요. 성민이한테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품에서 미리 준비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아버지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 파서 드렸던 전세금에 조금 더 보탰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 새끼 그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되찾은 피 같은 돈을 애비한테 주면 어떡해. 내가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 아버지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저 승진해서 월급도 올랐고 이 돈 없어도 제 앞가림 충분히 잘해요. 두 분 편안하게 노후 보내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빈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드리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되었구나. 그 몹쓸 인간들 잊어버리고 보란 듯이 잘 살아라. 어머니가 냅킨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는 길, 뺨에 닿는 가을 바람은 무척이나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근처 백화점에서 다가올 겨울을 위한 코트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어보고 거울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을 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죠. 지연아, 나 성민이야. 번호 다 차단해서 다른 사람 폰 빌려서 보내. 나 진짜 며칠째 라면 하나로 버티고 있어. 5만 원만 빌려주라. 나중에 노가다 일당 받으면 꼭 갚을게. 문자를 확인한 저는 피식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는 내 가족은 굶어 죽어도 책임진다며 호기를 부리던 그 호탕했던 남자가 이제는 전처에게 5만 원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손님, 입어보신 코트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결제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걸로 할게요. 색깔이 제 맘에 쏙 드네요. 제가 문자를 보낸 번호를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던져넣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과거에 칙칙하고 주눅 들어있던 강지연이 아니었죠. 성민이 보낸 구걸 문자에 일말의 동정심이나 얄팍한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라는 인간은 이제 제 인생에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완벽한 타인이자 잊혀진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결제를 마치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양손에 들린 쇼핑백의 무게가 제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꼼꼼하게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를 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감에 쫓겨 억지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저축을 하죠. 제 책상 위에는 새로 발급받은 과장 강지연이라는 명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달 마감 장부 결제 부탁드립니다. 부서의 신입사원이 쭈뼛거리며 결제판을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두고 가세요. 숫자 틀린 거 없는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할게요. 제가 결제판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이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자 책상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과장님, 승진턱은 언제 내실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강 대표님의 호탕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강 대표님. 당연히 제가 근사하게 모셔야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떠세요? 제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지 1주년 되는 날인데 제가 축하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겠습니다. 강 대표님이 껄껄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제 자신이 밋밋하고 매력 없는 회색 같은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재능도 든든한 뒷배경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숫자를 세고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죠.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성민의 거짓된 책임감에 속아
제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촌스럽고 재미없는 성실함이 결국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포장된 껍데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를 속이고 제 피땀 어린 돈을 갈취하려 했던 시댁 식구들이 바로 그 증거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이 말씀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정직하고 우직한 발걸음이 때로는 바보 같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결국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섣불리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선하고 정직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니까요. 이제 저는 퇴근길에 따뜻한 붕어빵을 사 먹으며 저만의 소소하고 찬란한 행복을 누리러 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늘 따뜻한 볕이 들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바보처럼 참으며 제 자신을 갉아먹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진흙탕 싸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껍질을 깨고 나와 온전한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저와 비슷한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냉정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결국 묵묵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당당하고 눈부신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